전문가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혹시 좀비 기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한국은행에서 지난 10월 발표한 2022년 기업 경영 분석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이자 보상 비율 100% 미만인 좀비 기업의 비중이 42.3%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자, 이때 이자 보상 비율 과연 어떻게 계산하는 걸까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수치들에 대한 모든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세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아까 잠깐 언급했던 내용인데요. 한국은행에서 매년마다 이렇게 기업 경영 분석 자료를 발표를 하는데 이 내용들부터 좀 전달해 주시죠. 네, 앵커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대로 한국은행이 해마다 우리나라 비금융 영리법인들이 신고한 재무제표 등을 분석하면서 그 결과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보고서에서는 가장 먼저 수익성 및 안정성이 예전에 비해서 다소 약화되었다라고 표현을 하였는데요. 특히나 이제 이자 보상 비율이 높아진 것들을 가지고 이제 언론사들이 좀비 기업이다라고 증가되었다고 표현을 하였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년 동안의 수입이 이자 정도만 납부하는 기업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점점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세무사님께서 방금 이제 수익성 지표, 매출액, 영업이익률 이런 거를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변호사님. 저처럼 이렇게 좀 이런 용어들이 좀 낯선 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기업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좀 다양한 수치들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기업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장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성장성은 바로 매출액이 증가율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외부의 기업을 평가할 때 이익이 얼마나 나는지도 당연히 중요한 자료이지만 매출액 증가율을 통해서 이 기업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체크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제 매출액으로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매출액의 질적 부분을 또 볼 필요가 있겠죠. 이것을 보는 것이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라고 하는데요. 이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다시 평가를 합니다. 가령 이제 매출액이 100억이라면 이 영업이익이 20억이다라고 하면 이때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20%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절대적으로 이 10%는 좋은 수치고 15%는 뭐가 어떻고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업종마다 좀 통계가 따로 있어서 한국은행 통계 자료처럼 업종 평균과의 비교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높다, 낮다 이런 것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말씀해주신 내용들 정리해보면 매출액을 대비한 영업이익 그리고 세전 수익 이 수치를 동일한 이제 업종과 비교를 해서 상대적으로 높고 낮은 걸 판단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언론사들이 이 좀비 기업들의 비중을 좀 더 이렇게 중점적으로 다룬 이유가 좀 특별히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최근에 높은 금리라는 현재 상황을 통해서 기업들이 얼마나 어려운 좀 상황에 놓여 있는가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그 수치를 좀 많이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자 보상 비율이 지난해보다 하락하였다라고 한다면 영업이익이 낮아지거나 아니면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이 점점 더 증가됐기 때문에 회사가 조금 더 좀 안 좋은 상황에 나와 있다라는 수치를 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자 보상 비율이 높아진 이유는 이 기업들이 영업이익은 낮아지고 또 이자 지급액은 좀 높아지기 때문이다라는 설명이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 이자 보상 비율이 높으면 그 기업이 좀 외부에서 돈을 빌려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변호사님, 워낙 이 기업에 대한 좀 자문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수치들 말고 또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을까요? 네, 이런 수치들은 주식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아실 텐데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수치들 되게 많지만 주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 방법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주가 수익 비율이라는 수치가 있고요. 이거는 기업이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누어서 이제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아까 매출액처럼 기업이 성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체크해 보시면 좋은데요. 기업이 주가와 주당 순자산 가치를 나누어 계산하는 방법으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과 재산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는 기준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재산이 1,000억 원 있는데 이 1,000억 원을 가지고 누구는 10억을 이익을 얻을 거고 누가는 한 100억을 얻는다.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가 매출 비율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기업이 주가와 주당 매출액을 나눠서 평가하는 방법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매출 규모와 성장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주식에 투자하실 때는 기업들의 이러한 객관적인 수치를 서로 좀 비교해 보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이런 수치들이 좀 기업들이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기업들의 등급 평가를 할 때로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님께서 좀 관련 내용 좀 꼭 전달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네, 이런 수치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맞지만 기업을 평가하는 뭐 절대적인 기준 뭐 그런 것들은 되게 어렵고요. 그래서 뭐 10%는 좋고 뭐 11%는 어떤 수치가 있으면 안 좋고 뭐 이렇게 뭐 평가하시는 것보다는 기업들이 좀 다양한 요소들을 좀 반영해서 평가하시는 것이 좋고, 또 이러한 기업 수치들이 어떤 건 높을수록 좋고 어떤 건 낮을수록 좋기 때문에 이것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는 주관적으로는 상장 시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뭐 등락은 사실은 이 기업이 왜 오르는지 모를 때가 정말 많다라는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이제 일부는 뭐 기술이지만 상당수는 이제 하늘이 나의 재산을 벌게 해준다라는 마음으로 좀 편하게 투자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결국에는 뭐 정량적인 수치들은 좀 참고로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오늘 좀비 기업 얘기로 시작을 해서 기업들 평가할 때 사용되는 다양한 지표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